과연 WWE 전후의 워게임즈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사실 NXT에서 이 워게임즈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가끔씩 자료화면에서 옛날에도 워게임즈가 있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WCW에서 진행했던 이제 워게임이 이제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네. 원래 자료는 네. 뭐 WCW, NWA의 역사를 WCW가 가져갔다라고 보면 맞기는 한데 정확히는 1987년에 이제 짐 크로켓 WCW의 전신 정도 되는 짐 크로켓 프로모션이 최초였고 이 음. 창시자가 이제 더스티 로즈가인 건 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WA 때 이제 매드맥스 매드맥스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예서 음. 썬더돔 매드맥스 영화에 나온 썬더돔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원래는 인제 이 워게임즈 매치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테이블의 기믹 매치 비슷하게 좀 쓰였습니다. 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 호스맨과 그에 마주하는 적 성수들에 대한 그런 경기로 만들어졌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87에서 인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당시도 인제 음. 제목이 더 워게임즈 더 매치 비욘드라는 그러니까 미래의 경기라는 약간 그런 닉네임이 붙어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어 지금까지 개최된 경기는 NWA 시절에 인제 17번 그다음에 WCW로 넘어와서 13번 그러면 정도에서 시작한 연도가 언제쯤 되나요? 1987년입니다. 87년. 아,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 저는 네. WCW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NWA 시절이었구나. WCW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진 크로켓 프로모션을 어 TBS에서 그 권한을 사들이면서 그런 이름을 그 당시에 있던 이벤트 이름을 단체명으로 그대로 음. 옮기면서 예. 음. 정확히 얘기하면 WCW는 NWA의 그러니까 진 크로켓 프로모션이 메인 이벤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메인 프로그램 이름이 월드 챔피언십 프로 레슬링이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사들이면서 인제 진 크로켓 프로모션이랑 결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인제 그 이름을 지우면서 메인 프로그램 이름을 단체 이름으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게. 음음. 그렇게 알시면 되고 17 번의 보면은 여태까지 첫 번째가 인제 그 애틀랜타 예전에 있었던 옴니라고 인제 애틀랜타 혹스 홈 경기장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도 옴니가 예 철거가 97 년에 됐죠. 옛날에 인제 음. 저희가 인제 한참 NBA를 보던 시절에 그 당시에 인제 그다음에 애틀랜타 호크스의 홈구장이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인제 첫 번째 기사만 얘기하면 첫 번째 많은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은 포호스맨이 껴서 경기를 한 경우 대부분의 경기에서 포호스맨이 걸려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NWA 음. 시절에는요. 그다음에 인제 대표적으로 인제 상대 같은 경우는 로드 워리어즈나 니키타 콜로프, 더스티 로즈, 폴 엘러링은 인제 도 있었고 많이 로드 워리어즈도 많이 했죠. 왜냐면 그다음에 로큰롤 익스프레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어 그다음에 렉스 루거, 스팅, 니키타 콜로프, 폴 엘러링이 경기를 했었나요? 그 당시 경기를 했던 걸로도 나오고 어, 있습니다. 했구나, 엘러링이. 네. 첫 번째부터 폴 엘러링이 인제 로드 워리어즈랑 같이 경기장에 들어갔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로 음. 그다음에 WCW로 갔을 때는 좀 인제 그 포 호스맨에 한정 짓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팅이 꽤 많이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자료 네. 찾아보면 스팅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95 년에 폴 브롤의 인제 헐크 호건이 처음으로 맞아요. 워게임즈에 95년 9 월에 처음 들어가서 인제 헐크 호건, 세비지, 루거, 스팅 팀하고 던전 오브 둠, 카말라, 조디악, 샤크, 카말라도, 맹 예, 오. 요렇게 해서 처음으로 헐크 호건이 들어갔고 그다음이 바로 NWO의 경기였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식으로 경기가 됐었고
있고 NXT에 와서는 이제 좀 그 당시에 메인 이벤트급 선수들이 누구의 팀 해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많았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그 DIY 멤버들 뭐 그리고 또 어 언디스푸티드 에라 등등 그런 네.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새로운 NXT가 출범하면서 이제 뉴 멤버, 올드 멤버들이 한번 붙었던 적도 있고 뭐, 이제 뭐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워게임즈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철창이 당시에는 또 위에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또 자료를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철창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또 대전을 펼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 당시는 그 뭐 구조야 여러 가지였는데 그 때에 따라서 다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그 어떻게 보면 TNA에서 그 비슷한 경기를 했을 때가 가장 그런 구조를 잘 이어받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많았죠. 왜냐하면 좀 이게 아무래도 철창이라는 게 보이기에는 좀 더 저렇게 특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그 사고 날 확률도 높았고 특히 인제 지붕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었어 가지고요. 음. 그래서 의외의 사고들이 좀 많이 났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실시간 하디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그래도 숲에서 볼 수 없는 이제 특별한 그런 방송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자료를 사실 더 뒤져봐도 사실 여러분들 구글링해도 나오긴 한데 그 제일 특이한 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철창 위에 철창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TNA 얘기하니까 이게 그 철창 구조가 가장 특이했던 게 저는 그 TNA에서 그 리셀 락다운 네. 마지막에 리셀 락다운은 선수들 예.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뚜껑이 덮이는 그 구조가 그렇죠. 굉장히 독특했었죠. 그 뚜껑이 덮이면은 거기에 이제 온갖 무기들이 다 있어 네. 가지고 철창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는 그게 굉장히 또 재밌었죠. 그리고 인제 보면은 그 외에는 인제 올엘리트 AEW도 인제 블러드 앤 거츠 매치라는 이유로 했고 링 오브 아너는 스틸 케이지 워페어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경기도 있었고 워게임즈라는 이름을 쓰면서 뭐 다른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기 뭐 XPW ECW에서도 있었죠. 얼티밋 제퍼디 스틸 음. 케이지라는 이름으로 한 적이 있었고 XPW는 아하. 제노사이드 그다음에 음. 스모키 마운틴 레슬링 같은 경우는 레이즈 인 더 케이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제각각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제 워게임즈라는 이름이 인제 판권 그 명명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똑같이는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경기가 치러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워게임즈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좀 이제 당시와 지금은 좀 그냥 좀 순한 맛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워게임즈는 뭐 뚜껑만 없을 뿐이지 예. 그래도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TV 등급을 그러니까 TV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좀 순한 맛이기는 한데 그 무기라든지 이런 거가 쪼끔 더 많이 얼마나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그 경기가 이제 확 올라가고 아니면 좀 뭐 좀 지루하다 그런 평판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수의 선수들이 하나의 링에서 전략적으로 특히 인제 입장 순서가 그러니까 팀장들의 경기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활용 그리고 그 외에 있어서의 구조물의 활용 뭐 언제는가는 한번 매니저들도 뭐 좀 매달아 놓고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건 또 놀랍네. 아니 네. 설마 그 그러다 철창 위에 보니 철창 또 철창 위에 철창 그리고 그 안에 그 매니저들 뭐 그렇게 또 그 뭐지? 샤크 케이지처럼 그렇게 매달아 놓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적도 있고 하다 아 보니까 여러 가지 있구나. 각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로얄 럼블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지 않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음. 뭐 워게임즈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쪼끔 어떻게 보면은 멤버들을 봤을 때 뭐 기믹 매치가 될 확률은 적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 경기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경기력에 기대는 모습이 갔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각종 가젯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까. 그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먼저 누가 밖으로 튀어나갈까부터 여러분들은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임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워게임을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등장을 할 때 이 선수가 등장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선수 들어갑니다 했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한데 바로 이제 무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하나 네. 꺼내고 2개 꺼내고 심지어는 3개, 4개도 꺼내는 거 봤거든요. 온갖 네. 쓰레기통에 뭐 죽도 뭐 체어 뭐 사다리도 꺼내나? 아무튼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꺼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좀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처절한 경기 또 예상되고 뭐 제일 재밌게 보셨던 이제 워게임즈 경기 있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정통 워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NWA 쪽 경기들을 굉장히 음, 좋아했었고요. 네. 변칙 경기 같은 경우는 리셀 락다운이야 뭐 언제나 기대치를 채워줬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마우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3층 철탑, 우리 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종류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종종 나오는 그 저기 믹폴리와 믹폴리가 그 경기에 나갔었던 그런 그 약간 그런 마지막에 그 패배한 음, 선수가 그런 전기 의자에 앉아서 그 처벌을 받는다, 약간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레디 투 럼블이라는 영화를 통해 잘 알려졌었던 그 네. 케이지 큐브, 그 트리플 케이지라고 얘기하는 케이지 큐브, 그 경기 역시도 실제로 경기가 열렸을 때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서, 물론 음. 결과도 사람들을 경악을 시켰지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기믹의 상황과 기믹 그리고 스토리에 따라서 여러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블러드 앤 거츠 AW에서 있었던 이제 그 매년 또 열리는 블러드 앤 거츠도 약간 워게임즈와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파생된 경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기믹 매치는 그런 일반 경기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다만 인제 그런 경기가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느냐,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이제 언디스퓨티드 에라가 꼈던 경기는 다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기에 가장 특화됐던 이제 자니 가르가노와 뭐 토마스 치암파가 그렇게 관여했던 경기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다 네. 네. NXT에서 진행됐던 경기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멤버들이 멤버들이니만큼 조금 더 이제 링 구조를 활용하는 경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워게임즈에 대해 뭐 짚어할 만한 거 일단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는데 뭐 혹시나 뭐 특징적으로 마지막으로 짚어갈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음. 특별히 뭐 이렇게 재현해, 만약에 인제 칼바이스 님 같은 경우는 뭐 재현해 보고 싶으면 어떤 부분을 재현해 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쉬워요. 사실 이제 그래도 서바이벌 시리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전통 서바이벌 시리즈 경기 재거를 매치가 없어져 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그냥 이제 번에 그냥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서사 없이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했던 2006년 이제 서바이벌 시리즈 경우에도 그냥 진짜로 3경기나 재고 매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차라리 뭐 서바이벌 시리즈 그런 일반 재고 매치를 하나 뒀던가 그래서 좀 미들급 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좀 약간 그 대량으로 좀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워게임즈에서는 이거는 게임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자, 그 4명의 최대 일단 게임에서는 4명이죠. 실제로 뭐 5명까지 가지만 그렇게 해서 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이제 링 아나운서가 모든 선수가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또 워게임스 비긴 하고 딱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핀포를 어쨌든 하면은 어떤 선수든 그렇게 끝난다. 그런 룰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거 룰을 이제 적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럼 더 치열하게 갈 텐데.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오히려 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방향은 킥오프 매치를 클래식 서바이벌 매치로 해서 그러게요. 평소에 이제 이런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리칸 메이드랑 그다음에 그 아메리칸 메이드에서 탈퇴한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와이어 식스와 현재 지금 아, 스토리가 그렇죠, 진행 중에 그렇죠. 있는 예. 그쪽 멤버들의 경기를 그런 식으로 클래식 4대 4나 5대 5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좀 음. 그렇네요. 뭐 킥오프로 뭐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한번 그래도 뭐 기회는 남으니까 아주 일말의 기대는 해보죠. 뭐 안 하면은 네. 그거 안 하는 것도 그대로 이제 까이는 걸로. 일단 어, 까 뭐 까방이냐 아니면 이제 까임이냐 둘 중에 하나로. 어쨌든 이 네. 워게임즈에 이제 지금 헤드라인에 초점 맞췄지만 어쨌든 우리의 지금 헤드라인은 일단 이름이 서바이버 시리즈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그렇죠. 워게임즈로 바꾸든가. 이제 어쨌든 그러게요. 좀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즈 이런 식으로 그냥 허울 좋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이제 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워게임즈는 계속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브랜드 대립으로도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근데 뭐 여성분은 브랜드 대립이기도 하니까 뭐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아쉽진 않죠.